국제 유가가 급락세로 돌아섰고 이로 인해 수요 파괴가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JP모건의 나타샤 카네바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일부 신흥국에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요 억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글로벌 원유 수요를 주도했지만 유가 상승으로 중국은 국내 재고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는 신호도 나타났으며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3분기에 급증했지만 가격 상승으로 억제되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 역시 건설 및 운수업체, 농민들에게 부담이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민간기업 고용지표가 나빠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4.735%로 하락하였고 3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4.867%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금리가 최근에 상승하여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던 것과 반대되는 움직임입니다. ADP 보고서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기대를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채 시장은 안도 랠리를 기대하며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주식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 하원 의장 해임과 셧다운, 연방정부 기능 마비에 대해 경고했지만 이미 지난 8월 미국 신용등급이 AAA에서 AA+ 사인으로 강등되었으며 이번 사안이 미국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치의 리처드 프랜시스 선임 이사는 예산 협상과 정치적 벼랑 끝에 치로 셧다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미국의 거버넌스 악화가 이미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 중인 무디스와 다른 신용평가사 S&P는 셧다운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신용등급 조정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출시된 아이폰 15 프로 및 프로 맥스 모델의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OS 17.0.3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배포했다. 이 업데이트는 중요한 버그 수정과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아이폰 15 프로 및 프로 맥스의 과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이 모델들이 게임 및 전화 통화 시에 뜨거워지는 것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애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빠르게 출시하였으며 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 문제가 하드웨어 변경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며 이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들의 경험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디즈니랜드가 지난해 입장권 가격 인상으로 방문객이 줄어들자 어린이 1일 입장권을 $50에 판매하는 할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이 할인은 3-9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이용 기간은 내년 1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입니다. 이전에 어린이 티켓은 2일권이 $201, 3일권이 $340에 판매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할인입니다. 이번 할인은 디즈니랜드의 최근 방문객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으로 티켓 가격 부담을 느끼는 가족들이 놀이공원 방문을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디즈니는 지난해 10월에도 티켓 가격을 올렸으며 대기 시간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4일 현지 시간 국제유가가 고금리와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급락하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산원유 WTI는 배럴당 84.22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5.01달러 5.6% 하락했고 런던 아이스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역시 배럴당 85.81달러로 5.11달러 5.6% 하락했습니다. 이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생한 현상입니다. 사우디의 감산 연장 발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미국에서는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원유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유 시장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애플 CEO 팀 쿡이 300만 주 이상의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51만 1천 주를 8,770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그의 연봉은 올해에는 작년 대비 40% 삭감되어 4,900만 달러로 결정되었고
주식 보상은 회사 실적에 연계되어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쿡 CEO는 과거에도 주식을 매각하며 상당한 금액을 현금화했고 이번에도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자선 기부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애플의 주가는 최근에 10% 이상 하락하여 170달러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 중 초기 생산 제품 한 대갈라의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에서 경매에 나온다. 이 행사는 갈라라고 불리며 테슬라 사이버트럭뿐만 아니라 다른 희귀 자동차도 경매에 출품됩니다. 테슬라는 초기 사이버트럭 시제품을 박물관에 기증하고 경매 수익금은 박물관 운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행사에 참석하려면 티켓을 구매해야 하며 행사 진행은 유명 코미디언 제이 레노가 맡습니다. 사이버트럭은 스페이스X 로켓 제작에 사용되는 두꺼운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고유한 소재를 사용하며 제작이 어려운 편입니다. 구글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을 도전하고자 픽셀 8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가격이 이전 모델보다 상승했지만 성능과 기능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픽셀폰의 점유율은 여전히 낮지만 구글은 새로운 모델을 자신감 있게 소개하며 아이폰과 경쟁합니다. 픽셀 8 시리즈는 둥근 디자인과 고화질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으며 텐서 G3 칩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진 및 오디오 편집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북미 지역에서 사전 주문을 받고 한국에서는 판매되지 않을 예정입니다.